안녕하세요. 복리입니다. 8월 24일 목요일 오후 8시 54분이네요. 물가 하락 없이는 상승장이 없다는 것이 저의 중기 시황입니다. 메가 이슈는 여전히 물가고요. 하반기 물가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먼저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고 매일매일 확인하는 달러 지수 선물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살펴볼게요. 먼저 달러 지수 선물입니다. 달러가 이 하락 추세를 끝내고 이 선을 깨지 않는 이상은 시장에 계속 위험 요소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어제 음봉 났다가 오늘 다시 양봉 나오고 있죠. 그래서 103.57인데 여기서 계속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하락 신호가 발생하는 걸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한번 볼게요. 어제 나스닥이 상승하다 보니까 어제 음봉이 크게 나왔지만 이 1차 추세선 그리고 2차 추세선을 깨지 않고 역시 양봉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이 추세선을 완전히 깨고 내려오기 전까지는 시장의 완전한 상승 흐름은 나오기 어렵다고 보면 되겠고요. 물가와 흐름과 이 10년물 국채금리와 달러는 계속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스닥 일간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 박스권을 깼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는 흐름이에요. 이제 엔비디아 실적 이슈는 잘 지나갔고 이제 잭슨홀 미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더 상승하면 일단 상향 박스권 하단까지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다시 내려올 수도 있고 여기서 횡보하다가 어떤 움직임을 볼 수도 있겠죠. 저는 그 기준일이 8월 13일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 날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물가가 더 상승한 게 확인되면 그때는 다시 이 하향 박스권으로 복귀할 걸로 보고 있는데 일단 오늘까지 상승해서 올라간다면 다시 상향 박스권에 복귀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큰 하락 없이 8월 13일까지 횡보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잭슨홀 미팅이 있어요. 근데 오늘 나올 내용을 두고 누구는 악재가 될 것이다, 누구는 아닐 것이다 해서 의견이 많은데 핵심은 이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제 중립금리가 미국이 평상시에는 0에서 2% 정도였는데 이제 이거 2%가 3% 정도까지도 중립금리를 용인할 수 있다. 즉 고물가 시대를 인정한다. 뭐 이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 미국 기준금리가 낮아질 수가 없겠죠. 3% 밑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고금리 시기가 열린다는 뜻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악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잡아놓은 물가가 다시 올라가면 안 되니까 상당 기간 고금리를 유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를 보면 코스피는 아직 21선 위에 회복도 못했고요. 코스닥은 21선에 바짝 붙었지만 아직도 뭐 크게 올라가진 여기를 21선 위로 회복하진 못한 흐름이에요. 신용잔고는 20조 1천억으로 여전히 높고 고객 예탁금은 51조 7천억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는 미국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오늘 코리아나를 좀 미리 사서 1.8% 수익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에서 이제 오를 줄 알았는데 관련주들이 마녀공장이랑 한국화장품이 시간에서 다 빠졌습니다. 위치는 내일 치고 올라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한 1.7% 정도씩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내일 1.7% 정도 하락해서 시작을 하겠죠. 이 정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차트상으로는 나쁘진 않은데 오늘 프로그램도 69만 5천 주 들어와서 나쁘진 않은데 여기서 밑으로 훅 밀리면 4,140원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보유자분들은 오전에 흐름을 보다가 4,200
50원 정도를 오늘 저점이죠? 4,240원 정도를 대응가로 놓고 여기 깨면 나오시는 뭐 그 정도로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시간애가 좀 빠진 게 좀 좋지는 않겠죠? 마녀공장도 하단에서 올라오는 흐름이지만 여기서 다 시세가 날 때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좀 이런 쪽 매물이나 이런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약수익으로요. 그리고 내일장에 이제 한번 볼만한 종목들을 살펴보면 밑에서부터 일단은 6개 관련주가 시간에서 마니커 FNG 그리고 마니커가 상한가를 갔어요. 마니커 같은 경우는 이격도가 그리 좀 크지 않은 상태라서 이제 내일 좀 강하게 시세가 날 것 같고 마니커 FNG도 급등 흐름이긴 합니다. 15분봉 봐도 일단 상한가로 출발하면 위로 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오염수 방류 때문에 좀 오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할인을 그 코리아나 매도하고 시간에서 한 7.2% 정도 더 이제 가격을 주고 샀습니다. 일단은 워낙 강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시간의 상한가로 갔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가격 위에서 매도할 수 있다고 보고 일단 들어왔어요. 그리고 돼지고기 위니푸드도 시간에를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위니푸드는 근데 저가 주고 18% 오른 다음에 상승이라 좀 그렇고요. 일단은 마니커가 좀 강할 것 같고 그러면 육개주들이 따라가는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오트 관련주들 또 이제 오늘 많이 빠졌어요. 소금 관련주가 밀리면서 같이 다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 대봉 LS가 이격도 없고 21선 밑단이기 때문에 만일 요오드 관련주도 움직인다면 대봉 LS 정도가 좀 괜찮아 보입니다. 대정화금도 있는데 대정화금도 갈 수는 있어요. 위치가 나쁘진 않지만 거래량이 워낙 적어서 이쪽 섹터도 좀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샘표식품, 인상가, 소금 관련주도 시외에서 올랐지만 분봉이 이미 깨졌기 때문에 강하진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가 시간에서 한 4.5% 올랐어요. 근데 분봉 추세가 일단 밑단이긴 하고 한 번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많이 노출이 많이 돼서 내일 어떨지 좀 오르다가 좀 주저주저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모비스 같은 경우도 여기서 내일 눌려서 21선 금방 와주면 일봉상 하단이기 때문에 심성이 달린다면 한번 잡아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넥신 관련주는 이 휴비스 대장주가 15분봉이 꺾여서 아마 일봉상 이 5일선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깨고 내려가거나 반등 주거나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좋지 않고 만약 휴비스가 강하게 치고 나간다면 이미 저점까지 다 내려온 티플렉스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또 신규 상장주가 좋았는데 가는 놈이 가는 장세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오늘 강하게 올랐지만 내일 13,667원 정도 안 치고 여기서 한번 살짝 눌렸다가 다시 양봉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한번 내일 관심 있게 볼만하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파로스 아이바이오인데요. 여기서 떨어지고 U자형을 만들었어요. 근데 시간에 좀 많이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이 검은색 21선을 지킨다면 지키는 흐름이 계속 유지되면 위로 한 번 정도는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관심주는 6개 그 다음에 요오트 관련주에서 대봉 LS 근데 6개는 좀 보유자 영역 같기도 해요. 단타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패스하시고 대봉 LS 그 다음에 이제 모비스 신성 델타테크
휴비스가 오른다는 가정하에 T플렉스 정도. 만약 휴비스 못 가면 T플 사면 안 되고, 그다음에 신규 상장주에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하고 파로스 아이바이오 정도를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은 그 잭슨홀 미팅이 잘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장이 열려봐야 알겠는데 만일 잭슨홀 때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다시 하향 박스권 나스닥은 복귀해서 하향 추세 이어지는 거고 오늘을 잘 넘긴다면 일단 상향 그 박스권 하단으로 회복하면서 당분간은 무난한 증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